수괴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북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 북한에서 군관 생활 10년 이상 하셨고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인으로 명성을 얻은 순실언니 이순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우리 순실언니? 순실 언니는 뭐 한참 동생이지만 북한에서 잠깐 여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북한 여군에 대해서는 뭐 텍스트 교과서고 또 한국 와서는 뭐 이만갑을 비롯해서 방송 프로에 계속 활발하게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탈북 여성 방송인. 자유를 찾아서 9번 탈북하고 9번 북송됐다가 결국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까지 건너온 거의 기네스감이죠. 자유의 투사입니다. 예, 네. 북한에서는 군관 생활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군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10년 하고 마지막에 또 재복무, 충성의 군사복무라는 게 또 겹쳐갖고 1년 더 복무해서 11년 하고 나왔어요. 여군으로 몇 살 네, 때 네. 가신 거예요? 그럼? 16살에 나가서 29에 들어왔죠. 그 병사 생활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벼를 네, 달고 네, 또 하고. 네. 그래서 17호 병원에서 또 이게 간호 강습 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교까지 된 거죠. 북한에 여군 누가 갑니까, 그러면? 그래도 요군에 못 가서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학교를 갈 때 학교 앞에 꼭 군부대가 있어요. 그럼 군부대 앞에 여군들이 씩씩하게 노래하면서 행진하면서 간 모습 보면 나도 여군이 될 것이야. 여군의 꿈을 많이 키웠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나와서 군복 입고 이렇게 총을 쥐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아주 이거를 심어주잖아요. 최고의 네. 예. 그래서 여군이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네. 그동안 몰수복수에 이제 북한 군 여군 출신들도 몇 분 나오셨는데 여군들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군들 생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이야기라면 국민들 안 믿을 거예요. 그냥 우리도 2군단 15사라고 하면 개성시 장풍군 대덕산리 아시죠? 최고 유명한 부대예요. 예, 예. 그 유명한 부대에서도 그 여군들이 생활은 말 것 없이 막 열악하거든요. 얼만큼 열악합니까? 그냥 보면 노동자, 농민이란 수준이에요. 그냥 건설장에 안 가나, 농사를 안 하나, 그러면서도 좀 배가 고팠고, 군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뭐 청진군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사가 한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체 해결. 네, 그렇죠. 부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를 군대에서 다 배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후방 공급 뭐 줍니까? 안 주는 건 다 해결해야 되니까 자체로. 근데 우리 박사님도 북한에서 사셨지만 북한 군인들 후방 사업 뭐 있습니까? 뭘 공급합니까? 공급해봤자 된장, 간장, 소금이나 잘 줄 줄 알아야지. 소금도 마지막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후방 공급이라는 것이 4월 25일, 이제 조금 있으면 25일 되잖아요. 그렇죠. 인민군 창건절 때 이제 농민들이 주변 부락 사람들이 학교에서 다 걷어갖고 콩나물이요 무슨 무 배추까지 싹 걷어서 그 원호 물자로 가지고 오는 거 외에는 다 자체 자력갱생이에요. 공급이라는 게 없어요. 화장실, 목욕탕 이런 시설은 어떻습니까? 잘 물어보셨습니다. 목욕탕은 원래 김일성 시대만큼은 여군들이나 뭐 남자분들이나 다 전기 시설 잘 되어 있어 양수 시설을 끌어서 물 공급하는 것까지는 다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전기라는 게 항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씻는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여자들은 좀 많이 씻잖아요. 근데 겨울에 물이 내려가면 딱 그 장마철 뿐인데 장마철 외에는 겨울에는 목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그거 물을 받거나 눈을 받아서 큰 도람통에다 넣고 이거를 끓여서 목욕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물도 충당 못 하잖아요. 우리처럼 막 물을 퍼서 쓰는 게 아니라 요만한 바가지에 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바가지 하나의 물로 다 해결하는데 얼마나 그래서 그 물에 또 양말까지 빨아요. 아이고. 그리고 보게 되면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네. 이때는 또 이제 여군들이 목욕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가 많잖아요. 이 잡는 시기가 바로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에요.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취침하면 누웠다 10분 만에 일어나서 다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둥장 켜놓고 무슨 일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눈밭에다가 담요, 네이 싹 벗어서 팬티까지 벗어서 싹 눈밭에 올려놓고 무기 소재대로 막 치면 이가 떨어져요.
그러면 눈은 내려가고 또 담요랑 싹 걷어가요. 그러면 이 몸에서 떨어진 이들은 자기가 어디에 구멍으로 나온 줄 알아요. 출입문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발발발발. 내가 지금 이불에서 떨어졌구나, 내 주인이었구나 하고 다시 벌벌 키워서 들어와서 이불에 또 주인한테 꼭꼭 도배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면 기상에서 보면 여군들 요 손가락 두 개가 시뻘개요. 이렇게 옷을 삐져가지고 두들두들한 거 보리알 같은 거 잡혀요. 그러면 꾹꾹꾹꾹 눌러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욕을 자주 못하고. 그렇죠. 또 여군들 그 여자들 집단에 보면 또 한 명이 또 생리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생리대조차 없어가지고 생리대조차 없어가지고 이 건조대에다가 이제 누가 널어놓으면 그 마르는 순서대로 그냥 걷어가서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남의 거. 그렇죠. 네. 그냥 물이 부족해서 그것도 하나 시쳐서 먹었어요. 여기처럼 일회용도 아니고 다 천으로 하는데 이 천 빨 물조차 없어가지고 눈을 녹여서 이걸 빨아서 쓰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군대라는 집단에 이가 있다. 이게 아마 지금 21세기에 북한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 박사님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군들도 겨드랑이에다가 그다음에 이 사책에다가 이약 주머니 끼고 다녀요. 헥사클로린 주머니? 맞아요. 그거 배추밭에 배추 올라올 때 그 새파란 벌레 올라오면 약 치잖아요. 네. 우아독스라는 거. 와, 냄- 독스가 헥사클로린이에요. 그래요? 네.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이거를 요만하게 성냥광만하게 주머니에서 그냥 달아줘요. 그러면 너무 가렵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다는데 저녁에 옷들 벗으면 여기가 막 다 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이 사측에다 껴은 게 항문이 쪽으로 끼어가지고 저녁에 뭐 서로 막 약 발라주는데 항문이 짬새기가 다 피부 그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이거 이 약을 안 차면 온 중대 이가 나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약을 또 교체를 해줘요. 그렇죠. 이게 또 약 다 냄새가 다 빠져나가고 빠지니까. 약효가 그런데 떨어지니까. 그게 그 약도요. 우리 화장실에 보면 막 번데기 끼니까 네. 번데기 끼니까 거기다 뿌리는 약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정말 이런 것이 정말 너무 싫었었어요. 믿지 못하겠죠. 네. 그래요. 아, 예. 나는 믿을 수 있는 게 그 당시 우리 저 순실 씨가 복무하던 시대를 알 수 있고 내가 있던 시대만 해도 군부대에 있을 때는 이가 절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협동농장에 군부대가 농촌 지원 나가거나 건설장에 나가면 꼭 군인들이 이가 있어요. 왜냐면 목욕을 못하고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동네이 같은 거, 네이 같은 것도 뭐 충분히 줍니까? 뭐 1년에 한 벌, 2년에 한 벌 이렇게 주니까 갈아입을 게 없는 거예요. 아유, 금시 빨아서 그냥 해나는 날엔 빨리 말려 있는데 비 오는 날들은 빨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옷 갈아입잖아요. 우린 그 4일, 5일 뒤에 한 번씩 갈아입거든요. 그것도 대질 못해서 속옷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팬티도 주인이 없어요. 여군들 팬티도 몽땅 이름을 쓰지만 그 이름이 몇 바퀴 돌다 몇 년 만에 한 번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빨아놓은 거 찾아갖고 보면 그 이름 쓴 게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남자 군인들은 그 보이송 팬티라 그래가지고 새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난 여성 팬티가 좀 여성들은 그 궁금한데. 꽃뿌리 반스라고 하는데, 아, 꽃뿌리 반스. 예, 이것도 장마당에 나가면요 비싸요. 군인들 여군들 거니까. 팬티는 그래서 여군들이 제대될 때는 팬티를 좀 많이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사회 나가도 속옷이 이렇게 출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물 목욕은 뭐 꿈도 못 꾸는 아유, 거고. 더운 물은 절대 이렇게 불을 떼야 되는데 우리 병실 자체내 화구에 나무 놀 화구라는 게 아궁이잖아요. 네. 아궁에 그 나무 놀구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 오를 때 일요일마다 한 번씩 큰 도람통에다 불을 떼요. 그럴 때는 무기기름 좀 쳐갖고 나무가 다 젖었으니까 무기기름 좀 쳐갖고 그렇게 해서 불을 떼갖고 조금 이렇게 데펴서 그걸로 그냥 얼굴 떼나 닦고 그냥 머리 좀 감고 내 머리 감으려고 보면 여기는 샴푸, 린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난 여기면서 린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비누도 무슨 비누예요? 정어리 비누잖아요. 그 정어리 비누를 막 감고 나면 머리에 비누 자체에 쌀겨하고 같이 정어리 기름을 굳혔기 때문에 쌀겨가 하얗게 붙고 머리 감고 나도 고기 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진동을 해요. 생선 비린내가. 그렇죠. 맨날 그냥 생선 굽는 사람들처럼 그런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옷도 다 걸로 빨고. 아까 구대기 얘기하셨는데 화장실도 사정이 열악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화장실만큼은 거기 어떻게 썼냐면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화장실이었어요. 위생실. 네. 위생실이라고 썼어요. 근데 진짜 김일성이가 대덕산 처서를 현지지도하면서 그 부대 화장실을 현지에서 봤대요. 그래서 그나마 하얀 회칠하고 빨간 밑에 그 이렇게 진흙칠하고 깨끗했어요. 그래도 문 열면 그 안에 벌레가 장난 아니에요. 쥐도 많고. 그래서 아침이면 간호원들이 쥐쩌느라고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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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어가고 그래 놓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쥐들도 간호원들 소리를 다 알아서 너네 사람쥐 인쥐구나 이럴 정도로 야옹 야옹 해도 안 가요. 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현지 지도했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대덕산 초소라는 게 그렇죠. 북한군 유명해요. 육군에서는 최고 초소. 왜냐하면 일당백의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북한 일당백이 군대 구호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낸 김일성이가 거기 직접 왔었고 김정일이도 어린 걸 데리고 와서 62년도에 그 일당백의 고향이 맞아. 15사단 대덕산입니다. 네. 근데 그 동네가 지금 그렇게 열악해졌으니 참 북한이 후방부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후방부대는 말할 것도 그렇죠. 없죠. 그리고 또 그 부대 자체 안에서도 뭐 정말 뭐라고 할까 그 뭐 군인들이 도둑질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영양실조도 걸리나요? 그렇죠. 요군도 영양실조 아 걸립니까? 있죠. 영양실조는 내가 지금 그거는 지금 괜찮아서 지금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양실조는 둘째치고 여군들도 입대하면 첫날부터 그냥 도둑질 해보내요. 5인 1조, 3인 1조 해가지고 민가에. 네. 그렇죠. 없으니까 뭐 우리한테 식당고 뭐 너네 여기면은 식당에 뭐 요리사 있고 뭐 조리사 있고 다 있잖아요. 전문으로. 근데 우리는 나가면 뭐 한 개 분대에서 3명씩 뽑아갖고 뭐 식당에 들이보내요. 하루 이틀씩 하라고. 그런데 딱 쌀하고 식기하고 숟갈만 넘겨줘요. 그러니까 부식물도 없고 간장 된장도 하나도 없는데 자체로 해라. 그러니까 그냥 저녁 해만 떨어지면 우린 그냥 배낭을 쥐고 나가는 거예요. 조절위원회. 어떻게 하십니까? 탈북하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조절위원회 소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먼저 네. 하셨네요. 이해 못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간호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여기서 착하게 교육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예쁘게 자란 아이들은 도둑질하면 나 무서워 못해. 무서워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남의 집에 앞에 있는 거 요만한 배추, 무 이런 거 뽑아다 놓고 가져오는 거 요거 과외 받았어요. 그렇죠. 대물림의 직업이잖아요.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대 나가서 할 수 있는 도둑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발자국 떼기 시작하니까 산교육이잖아요. 산교육 뭐예요? 살아있는 닭, 토끼, 염소 막 끌어다가 갖고 산 짐승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 나가서 남들은 배추 무 뽑아오는 거를 만족했는데 우린 토끼 훔쳐오고 닭 훔쳐오고 하니까 소대장 중대장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거 가지고 누가 먹어요? 자기네가 먹잖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근무도 안 시키고 그냥 넌 자고 할 거 다 하고 해만 떨어지면 애들 데리고 나가. 도둑질 왕이었어요. 그럼 민가에서는 경계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도둑질 해가는 건 못 본 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도둑놈이다 하고 막 달려들면 그 집은 그날 저녁에 초토화돼 버려요. 완전히 그냥 싹 빨가벗겨요. 막 그냥 나무다 훔쳐가고 돼지다 훔쳐가고 그 집 두들겨 쳐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번쩍 민가들끼리 서로 도둑질하는 건 때려 죽여요. 아주 절반 죽여버려요. 근데 군인들이 가져가면 그냥 쫓아버리는 형식으로 소리 질러서 쫓아버리지 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공화국은 군대가 지키고 군대는 인민이 지킨다. 그런 유머도 있어요. 애기가 막 하고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야 저기 호랭이가 온다 그래도 애기가 막 울어요. 야 저기 미국놈이 온다 그래도 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 인민군대 온다 그러면 애기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그렇게 무서웠던 대단하네요. 도둑놈이에요. 대단하고. 네. 전투력은 어떤지 몰라도 도둑질 능력, 이 소매치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 그렇죠. 최강이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저는 그 배운 도둑질로 나가서 무, 배추 뽑아 먹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수평 이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수평이동 처음 들어요. 그런 말. 네.
이게 수직 이동이 아니라 이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거. 나는 훔친 게 아니고 그렇죠. 수평 이동을. 네, 아, 그렇죠. 그 말도 맞다. 군인들 남자 군인들은 뭐 10년씩 봉부를 하다 보면은 네. 한참 때 청춘 발발할 때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민가에 여자 친구들을 되게 뭐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군들은 어떻습니까? 여군들도 민가의 남자들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실례로 우리가 직접 겪은 거는 뭐냐면 우리 군의서 부대 앞에 그러니까 개성으로 교방하게 나가기 전에 우리가 황해북도 금천에 원래 부대가 번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부대 앞에 보면 딱 산 하나에 요 산 넘어가면 75 정찰대다라고 2군단 정찰대대가 있어요. 중대가 있는데 이들은 군대에도 한국식 군대 복무를 해요. 한국 군복 입고 한국 총 들고 똑같이 훈련 받는 애들이에요. 아 유사시에 후방 침투하는 그렇죠. 그 그런 부대죠. 애들인데 우리 병원에 훈련하다 다치면 산 넘어서 우리 병원으로 와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무슨 질문하셨죠? 말하다가 잊어버렸어. 여군 아 이제 여군들 애인. 연애, 맞아. 연애, 애인. 이렇게 산 넘어 왔는데 왜 그러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혼돈됐어요. 넘어오면 우리 병원에 입원시켜요. 입원시키면 요놈의 자식들이 여군들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보병 아이들은 어리버리해요. 그렇죠. 조금 나이 들어도 어리버리해서 이쁘긴 한데 말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인데 얘네들은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간호원들이 낮에 그 근무 서고 밤에 직일 나오잖아요. 직일 딱 나오면 군에서 이렇게 환자 병동이나 다 계속 순찰하면서 다녀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 나와서 간호원 동지 하고 찾아요. 그러면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이 병실 뒤에 가보면 또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호원들이 버쳐 설 때마다 여기면서 뭐 무섭다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지휘부에서 산 나무를 싹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군부대 군의 서장이 이 빈터에다가 아까우니까 자기네 집에서 들깨를 들깨를 뿌려놨어요. 산에다가 막 깨나무가 이만큼씩 살았어요. 그러면 요놈은 그 군대들이 싹 요군들 꼬시고 요 깨밭에 가는 거예요. 네. 깨밭에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뭐 하는 건지 안 박사님이 설명을 깨가 좀. 쏟아지는 일이 있을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잘못 알아듣겠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작업하는 거죠. 작업. 어떤 작업을 하는 뭐 건데? 저간 연애. 네. 제가 표현할 수 뽀뽀도 있는 하고 네. 뽀뽀도 이렇게 하고. 안 하서 이렇게 네. 하지. 그 이상은 어렵죠? 좀 있나요? 그 이상도? 있지.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요군들이 임신해가지고 막 생활제대 되잖아. 임신하면 무조건 그렇지. 생활제대예요. 우리 중대에서 2명 봤어요. 전명숙이하고 김용화라는 아이가 2명 나갔거든. 그런데 이 깨밭에 아침이면 출근해 보면 이 서장이 이렇게 막 저근저근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이니까 농사하는 걸 잘 봐요. 깨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겉에 보면 깨나무가 다 서 있어요. 근데 안에도 보면 다 넘어져 있으니까 야 중대 모여 해가지고 싹 모여요. 모이면 여군들 검사를 해요. 근데 이 깨밭에 갔다 온 걸 귀신처럼 알아내는 게 뭐냐면 여군들이 옷 갈아입는 게 없잖아. 옷이 아까도 없자 그랬잖아요. 냄새를 맡아봐요. 깨 냄새가. 뒤에 나가면 깨 냄새가 싹 나버려요. 그러면 나와 그러면 근무조가 딱 다 나오는 거예요. 너 어저께 밤에 누구하고 여기 깨밭에 갔었어? 아닙니다. 저 거기 소변 보러 갔습니다. 야 개소리 하가서 싹 똑바로 말라. 그러면 그 1호실에 75 정찰대대 누구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그 남자한테 너 가서 어저께 뭐 했어? 얘가 다 말했어. 그러면 한 판에 했습니다. 한 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럴 정도로 요군들도 북한의 군사 규정에 남녀 관계는 군물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피 끓는 청춘들이 어떻게 연애 안 하겠어요. 저도 뭐 연애 편지 썼다가 사상 투쟁 받고 사상 비판 받고 막 그랬거든요. 호상 비판 받고. 야, 근데 우리 중대 아닌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배낭 꾹꾹 매는 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임신 5개월 됐대요. 어휴. 그래서 부대에서 생활제대 시킨 거예요. 생활제대는 농촌에 군대 안 나고 농촌에서 일하는 농장원들보다도 더 매장시켜버려요. 농장원들보다도 진짜 그거는 완전 생활제대는 사회적으로. 사고 쳐서 제대한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 규정을 떠나서 사건 사고로도 많고 뭐 이렇게 좀 군물이었던 것을 실행한 그런 사람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시켜 버려요. 입당했다면 다 출당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 광산 노동자 농민들보다도 더 하바닥에서 기여해야 돼요. 아니 그럼 애기 아버지 찾아갑니까 이제?
그 애기 아버지는 끝이죠. 거기면서 이제 집에 임신해서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병원에서 다 중기중절하고 집에 가요. 또 부모들이 속상해하니까 모른 척하고 가지만 이 사람 뒤에는 꼭 문건이 계속 죽을 때까지 군대 나가서 임신해서 뭐 이렇게 생활제대 됐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연애를 그렇게 일회성으로 그냥 하룻밤 그걸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면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있다는 것도 뭐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못 봤지만 그래서 청춘들이니까 그 20대 그 피 끓는 청춘들이니까 여자 손목 잡아보고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이렇게 말해보고 싶고 이럴 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경우를 보니까 25 지나니까 남자들 별로도만요. 근데 요거 19살부터 한 20세, 3, 4세 이때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남자들 이게 입원시키면 계속 환자들이 한 달, 두 달씩 있다 가니까 네. 그 남자들한테는 괜찮은데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오면 정말 잘생기고 이렇게 별 하나씩 풍년 써이들 예, 예. 놀러 들어오잖아요. 나이롱 환자들. 아. 그런 환자들 들어오면 계속 꼬셔요. 얘네들이. 그러면 환자 동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도 손 싹싹 이렇게 체온백박을 재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투약할 때 체온백박을 재면 이 남자들이 손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렇게 여자 손길이 그렇게 처음씩 이렇게 네. 예,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학생 때 연애를 해봤나 여자들을 손목을 잡아봤는데 그 나이에 나와서 군부대에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대에서 이렇게 하면 부들부들 막 떨어요. 그러면 마음에 좀 드는 군인들 남자 군인들 같으면 이렇게 좀 지그시 좀 이렇게 오래 눌러주고 뭐 배려를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정 박사님이나 서희동지 달에 그런 소리가 어저께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설명 한번 서희동지 달에 이런 게 네. 북한의 군인들한테 아주 이거 일반화가 되어 무슨 있어요. 얘기입니까? 너무 이거? 재밌어요. 네. 그 박사님이 얘기해요. 내가 얘기다. 의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군이 네. 그 환자가 여럿이 오다 보면 더 잘생긴 사람이 있지 네. 않겠어요? 키도 크고 뭐 아무래도 네. 출신, 그렇죠. 또 예. 군인도 출신 성분이 좋은 예, 이제 정찰대대 예쁜 애들 같은 많아요. 정찰대대 같은 사람을 잡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하지 뭐 베리베리한 보병은 안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멋있는 특수부대 환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간호사 여성 군인을 자꾸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달에 따라가자고 이제 군인은 항상 산속에 있어요. 우리 여기도 맞아 산속이야. 그 달에라는 게 줄기로 돼 있잖아요. 네. 열매 이런 거. 네. 달에 아시죠? 네. 그리고 키위 같은 거. 예, 양달에. 야만 키위가 양달에. 네. 그렇죠. 키위 많은 많아요. 거 네. 북한에 그 산이 좀 있다 네, 보니까 머루랑 달에랑 먹고 맞아요. 산에 맞아요. 살을 잃었다. 거기 많아. 나오는 달에. 요군이 네. 탁그 달에 나무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밑에 그 서희가 있어요. 서희 동지 달에 하면서 딱 가르치는데 네. 이 요군이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치마 입고 나무에 올라간 거죠. 달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달에는 안 보이고 네, 치마. 치마 속이 보이는데 네. 노팬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게-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꼬신 거죠. 예, 국회 여자들이 그게 북한 군인들 지금 서희동지 달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북한군이 아니고 네, 맞아요. 베트남군이죠. 맞아. 네. 모르는 사람은. 예, 네. 그래서 그 그럴 특수부대원이 뭐 넘어갔다. 그런 말. 여자들이 꼬실 정도로 그렇게 여군들도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이 구리고 그렇지만 군부대 규정 자체가 연애는 금지, 남녀 관계는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을 못 하고 표출을 못 하고 하니까 여군들끼리도 이렇게 앉으면 막 남자들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 우리가 처소에 그러니까 남한 처소를 마주 보고 있는 네. 전방지대였잖아요. 쌍안경을 이렇게 봐요. 쌍안경 보면 남자분이 저 키큰 멋진 남자를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 군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기 남자선 군인들 보라. 남자선 군인들 보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큰 애들 서 있어요. 그러면 뭐 헐랑헐랑거리고 이름을 지어놓고 막 바라볼 정도로 우리 간원들 6명이 거기 한 군무실 올라가면 운식이, 금철이, 철복이, 복남이 이름 지어놓고 볼 때마다 네. 보면 있어요. 근데 2년이면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오고 네. 2년이면 없어지고 우리는 11년 동안 구쳐서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도 소위 말하면 뭐 짝사랑 같은 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씩 변하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북한 군인들 뒤에서 돌아보면 키도 조그마고 모가지 간질간질하고 철관모 밑에 이가 뿌글뿌글 다툭 들어서 모가지 씩 들어가고 이런 걸 보니 남한 군인들 사진으로 뭐 그러지
망원경으로라도 봐도 그런 사람들을 더 보고 싶지 실물로 있어도 북한군인들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남이가 제대하면 모여서 아유 복남이 제대했나 보다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남한 방송도 많이 듣고 네. 하니까 뭐그 사람 어디 갔을까? 근데 서로 말을 못 해요. 그렇지, 거기서 또. 말 편이라는 거는 그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어디 갔을까? 왜 안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간원들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것도 안 되는데 솔직히 서대장들이 한 번씩 보여주곤 해서 이렇게 보곤 하는데 정말 그때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럼 2년마다 없어지면 2년마다 대한민국은 제대한다는 거로 한국에서 아셨을 알았죠. 그땐 몰랐죠. 아, 딴 부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몰랐죠. 네. 한국에서 알았죠. 와서 남한군인들 2년 복무라 제가 이렇게 군부대에 이렇게 강의 때문에 가서 이렇게 밥도 먹어보고 하는데 여기서 뭐 군복무가 힘들다, 2년이 길다 막 그러잖아요. 내가 하루 가서 밥 먹고 군인들 생활 이렇게 조금만 봐도요. 이런 군대 생활 하라면 난 100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먹는 거 봐도 그 뭐 돈가스 이만한 거 다 네. 버려요. 다 버려. 국에 막 고기가 둥둥 뜨는데도 고기 다 버려요. 거의 부패식이죠 군인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밥도 마음껏. 예. 북한 군대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북한 군대는요. 네. 11년 동안요. 염장만 먹다 나와요. 염장. 무 절큰 거, 배추 절큰 거. 그래서 무삼형제. 맞아요. 네. 길게 썰고 동그랗게 썰고 납작하게 썰고 해가지고 그냥 무삼형제 소금에 절인 거. 그러니까 소금만 몇 톤 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군대에서 그러면 부업 같은 건 안 합니까? 부업하죠. 네. 군대에서 부업은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뭐 무, 배추, 뭐 별거 다 해요. 고추. 돼지도 키우고 간원들이 돼지도 키워요. 돼지 키우고 뭐 하다못해 뭐 많은 작물은 안 심어도 그거 키워서 열매를 보려면 계속 갖고 와야 되잖아요. 김 메고 여기처럼 기계로 합니까? 다 홈이 들고 그냥 이렇게 막 해야지. 또 그 심을 때는 여군들이 똥밖에 쭉 지게처럼 이렇게 중국 사람들처럼 지게로 지고 가서 그거 해야 되고 또 똥포 가지고 탄재 섞어서 거름 만들어서 삼택에다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간원들이 농사를 해요. 그래서 그 군부대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보게 되면 나이롱 환자들이 겁은 많잖아요. 그렇죠. 장교들이 많이 입원하거든요. 얘들이 딱 보고 야 너네 간호원들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러면서 자기네 부대에다가 딱 그 위생지도한테 연결해서 야 뭘 좀 갖고 오라 뭘 좀 갖고 오라서 우리 군부대 군의서에 이따금씩 쌀 좀 갖고 와서 떡도 해먹이고 막 그랬었어요. 불쌍하다고. 뭐 구대원들이나 앉아서 뭐 치료 사업하지 일반 병사들은 계속 나가서 일해요. 막 돼지 똥 치워야지 사람 똥 치워야지 지고 나가서 매 강냉이 포기마다 바가지로 손으로 포가지고 이렇게 줘요. 매 포기마다. 야, 뭐 그래도 농사가 안 되니까 자꾸 도둑질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훈련이나 뭐 이런 거는 언제 합니까? 훈련은요, 대개 보면 훈련보다도 부호에 많이 종사해요. 그리고 그 훈련이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게 네. 무슨 하기 훈련, 동기 훈련, 여때 아니면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저는 11년 동안 사격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격에서 실탄 사격 몇 번 했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세요. 네. 11년 동안 실탄 사격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50발 미만입니다. 10년 넘게. 그래요. 50발 미만입니다. 1년에 한 5발. 1년도 안 돼요. 그냥 동기훈련, 하기훈련 때 한 번씩 3발씩 써보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해서 명중에서 100발 100중 명중탄을 쐈다는 사람이 몇이 돼요? 없어요. 농사라면 잘해요. 눈 감고도 잘해요. 북한에는 농사를 13살부터 배워주잖아요. 그렇죠. 농촌 지원 나가서 맞아요. 집단생활하면서 모내기 농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농사는 잘해요. 근데 맨날 훈련시킨다 하면 뭐 위에서 간부가 온다 오늘 훈련해야 돼 그러면 그냥 저주나고 그냥 누워서 자 그때 젊은 지도원들이 지나가다 정치더니 얘 일어나 빨리 한번 떡 치면 또눈 뜨고 사격을 너무 못해갖고요 위에다가 사격 보고를 하잖아요. 네. 너무 못해갖고 매 사람마다 검사경 있잖아요. 검사경이 있어요. 밝게 아주 명중할 수 있게 후리지 않게 보이는 검사경이 있어요. 검사경을 끼워주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해도 다 우를 못해요. 그래서 사격률은 항상 저하되어 있어서 우리 뭐 실탄 사격을 못하니까 이따금씩 저기서 빵빵 소리 나면 누구네 특수부대 아이들이 사격훈련 하는구나 이 정도로 특수부대 아이들은 매일 사격하는 우리 같은 거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 없어요.
근데 난 보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군 보급, 그러니까 남자는 뭐 여자들도 발사게 주진 않죠. 여자들은 발사게 안 줘요. 네. 근데 양말을 주는데 그 양말도요. 솔직히 구대원들이 구멍 뿡뿡 난 거 발가락 나오는 거는 다 전사들이 가져요. 그다음에 새로 전사들한테 보급되는 거 양말이나 치약, 칫솔, 분, 크림 이런 것까지도 구대원들이 다 뺏어. 싹 다 뺏어. 그다음에 전사들은 그냥 구대원들이 쓰던 거 밑에 붙은 거 갖다가 걔네들은 이 분을 못 발라요. 원래 규정에는 하전사까지 다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구대원들이 제수대가리 없다고 조그만 것들은 그냥 크림만 바르라고 주는데 그래도 요즘에 남자들 다루는 군의소니까 간호들이니까 조금 뭘 바르고 싶어서 발라요. 그러면 야 시자 해갖고서니 당장 누가 세수하고 나오고 하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서 불의 지옥까지 다 빼서 그리고 자기네 거 다 입던 거 그냥 쓰던 거. 쓰던 거 그냥 내려매기는 거예요. 나도 제대될 때 새 군복도 하나 없어갖고 병사 거 바꿔 입고 왔어요. 그래 군복 보급이 안 되고 신발도요. 신발도 원래 2년에 하나, 운동화는 1년에 하나, 구두, 단화는 2년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군복무 전 과정에 11년 과정에 구두 딱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그거 하나 가지고 신다가 신병들 들어오면 바꿔요. 새 거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들은 구대원 될 때까지 맨날 그냥 다 뜯어진 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 북한군에는 이제 뭐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장, 상장, 대장급 간호원을 했다. 그 간호원을 하면은 뭐 시집 갈 때 뭐 자동차로 하나를 가지고 간다, 뭐 2대를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요군이면은 제대할 때 배낭을 한 5개는 가지고 갔어요. 그 이제 뭐 그런 양말, 발사계, 브레이즈, 대포 뭐 하나 또.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제대할 때도 남이 거로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네,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사관장들이 매 병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대를 공급해요. 가재천 알죠? 거지 같은 천. 그거를 한 달에 1인당 80cm씩 규정으로 줘야 돼요. 예, 80cm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필로 들어와요. 중대로 올 때는. 그러니까 사관장이 가위로 다 재단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관장이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게 사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집 가서 그 이불 만드는 데 쓰려고 그다음에 아이들 기저귀로도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쓰려고 그 필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하고 문건 써서 내버리면 끝이에요. 후방부에서는 좋겠거니해요. 그러니까 이 사관장들이 숟가락, 젓가락, 식기까지 쓰던 것까지 몽땅 자기 배낭에 다 여고 간호원들 생리대로 공급되는 것까지 다 뺏어요. 그 다음에 여군들 보면 여기 목가라 하는 대트런 천이야. 흰천이 나와요. 흰천도 이렇게 필로 나와요. 그러면 이 흰천은 사에 나가서 사스를 해볼 수 있는 천이에요. 그런 군수품에서 나오는 그 목달개천은 질이 좋아요. 이것조차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당 사관장이 도둑놈이지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간호원들은 간호원대로 사회 나가면 페니실린, 마이실린이 돈이 되니까 환자들한테 투약되는 폐결핵, 간염, 결핵 환자들한테 투약되는 그 약까지 다 훔치고 빈병에다가 그냥 식염수 딱 타갖고 환자든지 눈 감으시라요. 그러면 눈 뚝 감아요. 아픕니다. 콕 찔러서 놔줘요. 그러면 이 환자는 아 내가 오늘 결핵 환자인데 항생제를 맞았으니까 결핵균이 80%는 죽었겠구나 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간호원들은 이 약을 딱 모았다가 집에 가져가서 쌀 교환 돈으로 팔고 이렇게 생활에 보태는 거예요. 지금 치료 얘기하셨으니까 병원 시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고 장난도 말래. 그 김일성 장군님이 현지 지도했다는 부대 병원에도요 침대가 모자라 갖고 침대도 내가 지금 80kg 나가요. 80kg 환자가 뚝 누우면 다리가 침대 다리가 찌그덕찌그덕 벌렁 넘어질 정도로 아주 오래된 침대들 새 침대잖아요. 그냥 이렇게 새 철근으로 뚝뚝 잘라서 용접을 한 건데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다라스 매트리스. 북한에는 마다라스라는데 마다라스가 없어가지고요. 큰 그 비닐 자루 있잖아요. 쌀자루 같은 쌀 포대에다가 볏짚을 넣어요. 볏짚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깨매가지고 2개 크게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 깔아줘요. 그 위에다 100% 씌워가지고 누우면 성가닥 하죠. 그리고 침대에다가 이 뺑기칠을 못 해갖고 페인트라고 하죠. 뺑기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그 침대에다 뺑기칠을 자주 해줘야지 녹물이 안 나오잖아요. 다 녹이 쓸었어요. 환자들이 이 침대 한번 비대면 막 환자복에 막 녹이 이게 묻어나요. 막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는 기운 환자들 들어오면 안정치료는 첫째지만 먹여야 돼요. 그냥 북한에는 고기가 약이야 이럴 정도로 고기가 귀해요. 그런데 어느 날 농사하는데 우리 군의소에 소가 새끼를 낳는데 송아지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소는 살고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그 지부에서 송아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 살만 먹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의소장이 아싸 먹을 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군의소장이요 한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야 간호들 시켜갖고 그 수술장에 그 고압 멸군 가마가 있어요. 고압 멸군 가마에 그 송아지 통째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푹 쪘어요. 그 멸군 가마가 뭐예요? 멸군 솥이 환자들 수술하고 갈 때 그 소독하는 그렇죠. 기구잖아요. 수술도구, 네. 네. 거기다 통째로 쪄가지고 그 상식도 아이고 거기다 쪄가지고요 뼈까지 말랑말랑하게 쪄가고 고압 밥솥이나 갔잖아요. 뼈까지 다 삶아가지고 난 환자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이요, 야 군의들 다 모이라서 군의들 한 20명 되는데 군의들끼리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은 그 냄새 맡고 바깥에서 죽겠거니 고기가 약이라고 그럴 정도로 고기가 그게 귀한데 환자들이 다 영양실조로 죽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자기네들끼리 보고 아우 그것도 사람이요. 그 환자들 병원 급식, 배식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 급식은요 환자들이 그 병명에 따라 죽 공급되고 뭐 밥 공급되고 뭐 그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자들한테 나가는 식량은 그대로 줘요. 밥도 주고 죽도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환자들이 그걸 다 섭취 못하고 아프니까 못 먹잖아요. 그럼 못 먹으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급을 안 해주고 거기에만 굳히니까 여기서 밥 남기면 간원들이 들고 나와서 수직실이라고 하잖아요. 수직실에 와서 그 환자들 밥 남먹고 간원들이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그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뭘 보충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영양실적으로 입원한 환자들도 아닌데 위험에 이 위수술하고 들어왔었는데 영양실적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가시만 남아갖고요. 이런 아이들 다시 한번 그 검사하느라고 이렇게 바지랑 쏙 벗겨보면요. 항문이가 다 보여요. 영양실조로. 네, 이게 궁뎅이가 쫙 빠그러져 버렸어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궁뎅이가 붙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앉아야지 벌려지는데 이거는 세웠는데도 벌려져 있어요. 항문이가 보여요. 뼈에 가죽만 씌었는데 이들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32살, 30살 이런 데는 애들 당장 집에 가야 되는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병사들인데 30살이 넘은 애가 있어요? 제대될 것들 있잖아요. 그 제대된. 제대될 것들. 이게 20대에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 제대로 못 가니까 엄마들이 아주 배낭에다가 염소, 양 같은 거 이렇게 막 환자 가족이. 이렇게 막 찜을 해갖고 와서 있잖아요. 이거 다 고아갖고 와갖고 개옷 이런 거 해갖고 와서 농촌집에다가 이 환자를 내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양 보충해갖고 데리고 가잖아요 집에. 그렇게 너무나도 막 약해가지고 집을 못 들어가고 보충해갖고 데리고 가요. 고난의 행군 직후에 북한에 그 들어갔던 국제기구 그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북한이 무슨 혁명 열사가족 특별병원이라는 데를 데려가더랍니다. 북한 병원 중에 이렇게 뭐 깨끗한 데도 있다. 근데 링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링겔병으로 일본 맥주병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이에요. 우리 병원에서도 그래요. 사이다병이잖아요. 그거 그냥 그 소독해가지고 그냥 가마에다 쪄가지고 소독해요. 거기다가 그 아주 제재실에서 약 포장할 때 그 사이다병에다 해서 그냥 비닐로 딱 막아갖고 약국에서 처방 내려줘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일제 맥주병은 오히려 환자들이 좋아한답니다. 고급이죠. 고급이라고. 일본 병원이 좋지. 질도 좋고. 아니 그럼 다른 의료 기기들도 형편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여기는 일회용 주사기잖아요. 일회용 주사기인데 거기면은 유리예요.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노랗게 유리가 그냥 새파란 파란기가 되는데 노랗게 하도 찌고 하도 소독해갖고 끓여갖고 주사기가 노랗게 변했어요. 그 주사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체 예방 접종 나가게 되면 주사 바늘을 개인별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주사 바늘이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한 50개, 100개 준비해갖고 나가서 그 많은 중대, 그 많은 대대 중대를 꼈다 빼고 그냥 솜으로 닦아갖고 또 끼고 솜으로 닦아갖고 또 끼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직접 이렇게 주사를 그렇게 해봤는데
뭐 다른 병에 감염돼서 오거나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글쎄 뭐 워낙 그 없더라고요. 생활이 막 워낙 뒹굴러 그렇게 해서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 여기면서 한 번 재활용해도 얼마나 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주사기를 한 번 쓰고 버린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 병원 볼 때마다. 그다음에 고주도 있잖아요. 상처에 붙였던 네. 고주. 고주도 한 번 쓰고 다 버리잖아요. 북한에는 그 고름때 피때 묻은 거 다시 다 뽑아가지고 반창고 떼고 다 빨아서 소독해서 쪄갖고 그렇게 군의소 앞에 가면 그 개울이 있어요. 그 산 중턱 그 밑에 보면 개울이 있는데 항상 하얀 가운 입은 아이들이 간호원들이 빨래를 해요. 그 빨래 보면 붕대 빨고 고주 빨고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또 소독해서 또 써요. 대한민국 병원은 이 병원 폐기물은 따로 특별히 잘 관리를 해서 버리지 거긴 않습니다. 폐기물 할 것도 없어. 이거 그솜 네. 여기 뭐다 그러지 여기면은 요거 동그란 솜 이렇게 면봉이라고 하나? 네. 예. 아, 귀 후비고 뭐 아니 동그랗게 써서 이렇게 상처 이렇게 소독 이렇게 네, 네. 고름이랑 닦아내는 네. 그 솜까지도 재활용해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실이다. 나는 약국이랑 구강가에 있었는데 그런데 한 달치 이렇게 나가요.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한 달치 그 제품을 이렇게 받아오면 한 달에 쓸 솜이 요만큼, 뭐 거주가 요만큼 있어. 이걸 한 달을 재활용 계속 해야 돼요. 이걸. 여군들 군기는 어떻습니까? 여자들 군기라고 하면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자들 뭐 격실도 하고 뭐 창ገብ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많이 자고 싶고 그다음에 또 좀 뭐 배불리 좀 먹어보고 싶고 또 예쁘게 화장도 하고 싶고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지금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하고 그런 기각을 가진 군인이 몇이나 되게요. 솔직한 말로. 언니 문화는요. 저 선임병이 후임병들 좀 다 잡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세요. 기는 세요. 때리기도 합니까? 때리죠. 그럼 당연히 그 살살살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하나 둘 셋 하면서 뭐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면은 말 안 들으면 일상 간맛에 기다려 막 그러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뭐 뺀데기도 갈기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막 머리채지고 막 이러고 그래도 뭐 그거는 뭐 폭력이라고 안 그러죠. 거기는 안 그러죠. 늘 그래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네. 늘 그래왔고 여기면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화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구다이식으로 내려매기는 식이죠. 말 안 듣으면 때리고 자기가 뭐 때리고 가서 분대장이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순실 씨가 복무할 때 용창 제도가 있었어요. 있죠. 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군의 용창 제도가 68년까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먹이고 잘 대우해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용창 갖다 가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졌었습니다. 68, 78, 88, 한 20년은 없어졌습니다.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생겼단 왜 말이죠. 그러냐면 이군단 지휘부에 제가 집이 이군단 지휘부예요. 와연이 항해북도 평상군 와연이 제가 그 집인데 우리 학교 앞에 바로 보위부가 있어요. 학교와 보위부 사이에 개울 하나 두고 군부대예요. 학교 앞에 그러니까 군단 사령부 학교죠. 예, 예. 그 앞에 보면 딱 보위부가 있어요. 사냥개도 많이 키우고 쌔밭도 훈련시키는 것도 다 보고 여김에 보위부 가족이 대수 선생님이라고 김옥선이라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바로 영창의 군인들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따라서 거기 가잖아요. 가면 영창이 있고 그 앞에 군인들이 서 있고 철창문이 다 있고 예, 그래서 저기면은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어디 가서 싸우거나 그래서 가둬놓는 방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우리 부대에서도 현실적으로 뭐 사단 영창에 갔던 애도 있어요. 네. 왜요? 도둑질 세게 하면 가는 아니 겁니까? 도둑질은 뭐 그건 잘못도 아니에요. 그 일반화된 거고. 예, 도둑질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나가서 뭐 여자 강간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뭐 때려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럴 때는 갖다 형식적으로 갖다 놔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뭐 살인죄가 아닌 이상은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나와서는 군부대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부대로 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 제대로 가요. 그 용창은 이제 군대 내에서 처벌의 최고 네. 저 규제이고 이제 처벌이죠. 그렇죠. 그 요군들이 용창 가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 중대에서는 못 봤어요. 아, 예, 뭐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난 것 같아요. 네. 네, 남자들은 나와서 그 여자 강간하는 데가 많았어요. 예. 아까 이제 임신하면 생활 제대라고 했는데 임신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또? 아니죠. 넘어 안 가도요. 그게 임신 안 해도 왜 이게 그냥 뭐지냐면 또 다른 아래 사람들이 또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벌써 남녀 관계로 들켰다 하면 이거는 정치부에서 관리해요. 정치부에서. 깨밭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밭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으면 되죠. 네. 들키지 않는데 임실인에서 또 들키는 경우 있잖아요. 100분의 100 들킨다고 말은 안 하지만 깨밭과 같은 일들이 또 있어요. 다른 간호중대 아니고 또 고사청중대, 통신중대, 여성중대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강냉이 밭에서 또 이런 일이 있고 또 통신중대는 대개 산 밑에서 산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꼭 거기서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정치부에서 관리해요. 정치부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싹 매장시켜버려요. 그냥 이 부대에서 다른 대원들과 같이 뭐 어디 있어요. 어디 뭐 다른 부대로 간 거는 최고의 영광이고 다 집에 가요. 다 쫓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의 생활제대라는 건 최고의 훈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자체도 내 부모에게 또 저국가 인민에게 당과 수령에게 흠집을 남기지 않고 최고의 군사복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만큼은 그거는 수치를 여기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차별 아닙니까? 남자 군대는 민가에 애인 얻어놓고 10년씩 뭐 이렇게 그쵸. 지내도 그런 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예. 여군들은 여군들은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처벌 근데 수위가. 남자들은요 보게 되면 여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가고 남쪽에 사람들이 북쪽을 이렇게 바꿔시켜요. 근데 제대될 때 오면 꼭 황해북도 내가 황해북도 쪽에서 그 이군단 지부에 있었으니까 제대될 때 오는 거 보면 함남도 쫄라대교를 다 데려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우리처럼 말하는 고장에서 아닙니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하사 때, 중사 때부터 이 집에 드나들면서 이 집에서 배고픈 밥도 얻어 먹고 같이 몰래 좀 잠도 자고 네. 막 이러면서 지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해서 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들키지 않게 하는데 여자들은 임신이니까 배 때문에 들키는 거죠. 배가 나오는데. 그 남자도 사실 이게 마누라 애인을 사귀면은 꼴리지 않거나 서로 봐줘서 그게 넘어가는 거지 제대로 꼴렸다면 그것도 생활제대가. 그것도 진짜 네. 그것도 한심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여자친구가 있다 또 면회도 온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데 북한은 학교 때 조금 애인이 있어도 군대 나가면 그걸 끝나버린단 말이죠. 맞아. 뭐 통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녀 관계를 통제 안 하면 또 북한군이 유지가 안 됩니다. 더구나 또 북한은 제대해서 고향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집단 배치해가지고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대를 상관없어요. 이상한 데로 그냥 다 뭐 탄광지대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대되고 제가 369 땅구 공장에 집단 배치 시키더라고요. 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뭐 땅구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가라고 하더만요. 근데 가보면 뭐래요? 월급을 줍니까? 백업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방송인 순실 언니 이순실님의 흥미진진한 얘기, 가슴 아픈 사연 2부에서 계속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